짜잔,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입니다. 자, 아일랜드 단체 출국 영상 찍은 김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아일랜드 가신 학생분의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스터디 트러벨에 기사를 하나 투고한 적이 있는데, 칼럼을 하나 투고한 적이 있는데, 투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 10에서 15년 사이에 그 한국 유학생이 아일랜드에 얼마나 가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온 한국 유학생 통계 2024년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 물론 워홀이나 단기 학생 비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와서 아일랜드 내에 와서 스탬프를 받은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하고 2023년을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아, 그걸 보고 야, 예전에 그 시기에는 참 아일랜드에 많은 학생이 갔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왜 학생들이 그렇게 갑자기 줄어든 거야? 뭐 아일랜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아일랜드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내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보통 제너레이션 구분은 15년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아일랜드 어학연수 상담을 했던 15년 전 학생이랑 지금의 학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한국의 조기 영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대한 질이라든지 강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적인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의 이제 어학연수나 단기 어학연수나 장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과거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예를 든다면, 요즘 친구들 레벨 테스트를 보면요, 낮은 레벨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거의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낮은 레벨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이제 홈스테이 같은 숙소를 먼저 이제 학생분들 모시고 가잖아요. 과거에는 한 15년 전 학생들은 홈스테이에 딱 도착하면 벌써 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신발도 벗고 들어간 학생도 있었고, 90도로 인사하는 학생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인사를 한마디 딱 건네면 얼어갖고 한마디도 못했던, 과거에 그런 학생이라면, 요즘의 학생들은 홈스테이 딱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하는 이 체험 자체를 한국에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의 학생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엄마가 와서 보통은 얘기해요. 반갑다. 뭐 차 줄까? 커피 줄까?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차 프리즈 하고 앉아요. 그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이 반감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다 한국에서부터 체화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 15년 전의 학생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제 내피셜로,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과거 10년, 15년 전에 이제 여학연수의 목적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줄을 이루었죠. 대학생들이 줄을 이루어서 이제 방학 기간 혹은 휴학을 이용을 해서 단기 장기로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목적이 다 동일했어요. 모두 다 똑같아. 뭐냐? 일단 어학연수를 해.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토익을 봐. 그리고 토익 점수로 취직을 해요. 요 패턴이었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 깨져버렸죠. 그 패턴을 지키려는, 물론 그런 패턴을 고수하는 학생분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패턴이 거의 없어요. 회사를 취직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장기 근무하는 학생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근무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나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고, 이게 두 번째라면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내피셜입니다. 요즘에 숏폼, 짧은 컨텐츠가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학생분들이 길게 하는 걸 비선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학연수도 죄송합니다. 어학연수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진행하려는 분들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달, 3달 이런 아일랜드까지 가서 2달, 3달 어학연수를 한다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겐 과거 뭐 1년 이렇게 어학연수 자체가 굉장히 큰 플랜인 거예요. 이제 그 1년이라는 그 기간, 자기 인생에 있어 1년이라는 인생을 어학연수로 지내기엔 너무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영상 10분,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야. 최소 5분은 넘으니까. 근데 보통 뭐 30초짜리, 1분짜리, 그래서 짧은 컨텐츠, 뭐 쇼폼이라고 하죠. 이 쇼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든지 빠르게, 영화도 뭐 줄거리만 보는 뭐 이런 트렌드가 요즘 유행한다고 하니 아마 어학연수나 이런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일랜드, 그 외에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가는 학생분들이 이제 성향, 연수 계획 기간 자체가 크게 변동된 이유, 그리고 줄어드는 이유를 저는 총 3가지로 내피셜. 그리고 이 내피셜이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다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거고, 그 데이터를 지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때문에 이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학연수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예,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수 목적지가 이 한국 상황과 또 일치를 해야 돼요. 지금 뭐 고환율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뭐 원화로 제출할 수 있는 연수 목적지,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장기 유학을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이제 꼭 영어를 배우러 가야 되나까지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또 한국 분들한테 인기를 얻을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변화에 이제 3가지 큰 변화가 있다. 요 3가지 큰 변화하고 앞으로 그런 변화에 또 맞춰가고 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가야 돼요. 현장 기반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유학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학생이 과거부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고레이에, 한국인 한 명도 없는 아일랜드 서쪽 끝자락 고레이에 가서 외쳤어. 여긴 한국인이 없지만 그래도 아일랜드 전문 유학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1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일랜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갈 때마다 뭐 거기서 심지어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골프만 치고 온 적도 있지만, 일단 갔다는 것 자체가 현실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숙지 원장님하고 저희 이쁜 저희 딸, 저희 가족이 다 총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학교, 대학, 그 다음에 어학원,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 아일랜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찍는 영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최근엔 계속 이제 출장 다니면서 현장 기반의 영상을 이제 주로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물론 제가 어떤 대본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이 자료를 갖고 이제 그 스크립트라고 하죠, 아니면 영어 대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였습니다. 짜잔.